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우리는 부자들의 일상적인 생각법과 습관을 통해 부자들만이 알고 있는 부를 끌어모으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자가 되어야겠다고 결심을 해야 하는데요. 적극적인 마음과 낙천적인 생각으로 실행하면 운이 열리고 현실이 바뀐다고 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 현실이 바뀌고 사고방식에 따라 운이 열리는데 도움을 주는 책, 우주님의 1분 스파르타, 운이 풀리는 행운 수첩, 운명적인 사람은 있다. 돈과 운을 끌어당기는 좋은 심리 습관, 50부터 운을 내 편으로 만드는 좋은 습관, 매일매일 긍정 에너지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돈과 운을 끌어당기는 좋은 심리 습관, 류슈안 지음, 원영경 옮김, 정민 미디어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 삶의 지렛대가 되어줄 운 좋은 일, 행운의 기회는 매일 우리를 찾아옵니다. 단지 우리가 이를 알지 못할 뿐인데요. 이 책은 심리학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행운 기회를 불러올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를 통해 더 큰 행운 기회를 만들어 더 부유하고 더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긍정적이며 활력이 넘치고 친구가 많고 슬기롭게 감정 생활을 하며 좌절을 직시할 줄 압니다. 또한 주도적인 삶을 살며 잠을 잘 자고 더 많이 운동하고 저항력이 강하며 더 많은 돈을 법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비교적 긍정적이며 스스로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과연 감사할 줄 알기에 운이 따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운이 좋아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일까요? 사실 이는 바람직한 특정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그 행동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 즉, 정적 강화의 쌍방향 관계에 있습니다. 한 연구 실험에서 점원이 고객에게 직접 감사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를 받은 고객들의 다음번 소비 금액이 70%나 상승한 반면에 전화를 받지 못한 고객들의 소비 금액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당 종업원이 계산서에 땡큐라고 적었을 때 손님들이 더 많은 팁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칭찬과 같은 효과를 일으켜 감사 인사를 받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었고, 이로써 감사를 표현한 상대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게 만든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 더 많은 팁을 받은 종업원도 기분이 좋아져 긍정적인 순환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는 일 또한 긍정적인 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작가 제프리 제임스는 평생의 성공을 좌우하는 열쇠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을 쉽게 알아차리고 자신의 성과를 마음껏 누리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더욱 적극적으로 성공을 추구하며 일이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아 좌절할 때도 평상심을 유지할 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긍정 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틴 셀리그만이 다양한 감사 표현 방식을 실험해 찾아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감사 편지를 써서 직접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자 행복 지수가 10% 상승했고 우울 지수 역시 대폭 하락해 그 효과가 1개월가량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이보다 더 간단하지만 효과는 더 오래 지속되는 방법을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한 곳을 찾아 감사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나 사건, 사물 10가지를 종이에 나열해 보는 것입니다. 이때 되도록 감사한 이유를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우리 고양이에 감사해 보다는 내게 다가와 애교를 부려준 우리 고양이에 감사해 라고 적는 것입니다. 물론 뭐뭐 하지 않은 것도 감사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은 것에 감사해처럼 말입니다. 10가지를 적는 것이 많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감사하는 마음에 시동을 걸려면 처음에는 조금 더 힘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익숙해지면 이후에는 매일 3가지씩만 적어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과 공유할 필요 없는 자신만의 감사 일기를 쓴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마틴 셀리그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간 꾸준하게 이 연습을 한 후 거의 모든 사람이 더 행복해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게다가 감사 일기를 쓰는 동안 효과가 유지되어 6개월 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가짐을 바꾸는데 감사 일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실험이 끝난 후에도 대부분의 피실험자는 계속 감사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효과가 탁월하다는 생각에 저절로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행운아는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마찬가지로 인과론을 믿으며 타인에게 행운을 베푼다면 머지않아 그 행운이 자신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50부터 운을 내 편으로 만드는 좋은 습관. 사토 덴지음 강성우 공김 문예춘추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모든 성공에는 운의 역할이 크다고 성공한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운이 도와주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운은 모든 사람들의 주변에 존재하며 좋은 운도 있고 나쁜 운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운을 내 편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나쁜 운을 불러들여 삶의 격차를 만드는데요.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운을 내 편으로 만들고 운을 트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에 귀를 기울여 듣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걱정하면 걱정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미래에 대해 불안하게 생각하는 50대의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정년 후에도 일할 곳이 있을까?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지? 아이들이 직장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그러나 그런 일을 생각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걱정한다고 그것이 현실이 될 가능성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뇌는 생각하는 일을 현실화하려 하기 때문에 불안이 적중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지금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는 이 순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라는 시간은 존재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무엇을 하면 결과를 얻는다라는 2단계 사고를 주입받아 왔습니다. 착하게 굴면 칭찬을 받는다. 열심히 공부하면 원하는 학교에 합격한다. 노력하면 주전선수가 될 수 있다. 실적을 올리면 출세할 수 있다. 분명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실적을 올리지 못하는 사람은 출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참으면 밝은 미래가 찾아온다고 맹신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의 저축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것을 위해 지금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하찮게 만드는 것은 본말 전도입니다. 미래는 지금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지금을 희생한다는 일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좋은 미래는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고마워할 일은 많습니다.
매일 사고를 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일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만 불평불만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태도부터 바꾸기를 권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의식적으로 감사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우리가 한 말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을 꼭 사람에게 해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물건에게, 자연에게, 현상에게, 세상의 모든 대상에게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맙습니다라는 감사의 말이 시시하고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일상을 개혁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의 습관이야말로 부족감과 결핍감으로 점철된 불평불만뿐인 인생을 바꾸어가는 단 하나뿐인 최고의 방법론입니다. 목적과 목표는 비슷한 말이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생의 목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활기차고 충실하게 해주는 목표는 얼마든지 가져도 좋습니다. 사람은 몇 살이 돼도 새로운 목표를 갖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단순히 목표 달성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에 있어서 동기부여를 잃어버린 상태라면 꼭 스스로에게 나는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를 위한 목적 이외의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면 매일 반복되는 일정한 작업이 귀찮거나 새로운 일에도 흥미를 갖지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인생은 항상 지금이 최고입니다. 언제나 그때가 최고인 것이 인생입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겹겹이 쌓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착실하게 겹겹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때는 괴롭던 일도 경험으로 쌓여 우리의 피와 살이 됩니다. 인생에서 지금의 내가 가장 멋진 나입니다. 내일은 또다시 누적되어 한층 멋진 내가 됩니다. 그 누적을 계속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주님의 1분 스파르타, 운이 풀리는 행운 수첩이라는 책입니다. 고이케 히로시 지음, 아베 나오미 그림, 이정환 옮김, 나무 생각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요, 2억이라는 거액의 빚을 끌어안고 걱정과 고민에 휩싸여 있던 순간에 무엇이건 힌트로 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 후에 길을 오가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대화나 문득 눈에 들어오는 간판이나 어깨에 떨어진 새똥까지 그 모든 것을 우주가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받아들이고 행동의 실마리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니요, 그런 마음가짐이 이 저자에게 행운을 되찾아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또한 소원을 우주에 주문한 뒤에 우주로부터 힌트를 얻어서 그 힌트에 어울리는 최선의 행동을 하면 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힌트는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연히 손에 든 이 책, 이것도 바로 힌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 현실이 바뀌고 사고 방식에 따라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결의를 표명하고 기한을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요, 본인 스스로에게 결의를 표명하는 행동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한을 정해놓으면요, 무의식 중에 빨리 시작해야 한다, 이런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우주 역시 기한이 정해지면요,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단순한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고 싶다면요, 작은 주문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기술을 갖춰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버릇이 있습니다. 잘 될 리가 없어, 어차피 무리야, 이런 자학하는 말버릇은 절대로 금지어입니다. 기적은 재고가 충분하기 때문에요, 마음껏 주문해도 좋습니다. 우주에는 기적이 남아도는데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역시 무리야, 어차피 나한테는 무리였어 라는 식으로 쉽게 주문을 취소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요, 당연한 현상이지 특이한 현상이 아닙니다. 어떤 주문이든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우주입니다. 불안하다면 지금이 감사를 외칠 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회사 때문에, 그때 이렇게 했으면 등 과거를 후회하는 마음이 들 때나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고 싶을 때, 다른 사람을 탓하고 싶을 때는요, 반대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끊임없이 감사합니다를 말하다 보면요, 우주는 그 말에 어울리는 현실을 끌어다 주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 정말 감사한 일이 일어나며 어느 순간부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기한까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담 끝에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까지 줄곧 부정적인 주문만 보내고 있다가 정반대인 긍정적인 주문을 보낼 경우에 우주가 그 주문을 이루어지게 해주려면요, 당연히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기한 안에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요, 이후에 더 큰 행운이 들어올 것인데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한까지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자가 붙습니다. 따라서 기한이 지났는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제 틀린 거야 라는 식의 최악의 주문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 내 소원은 이자까지 붙어서 이루어진다 라고 외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싶어 라고 우주에 주문하고 행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기 위한 변명은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기 위한 변명으로 사용하는 마약 같은 말버릇이 있습니다. 언젠간 해야지, 돈이 생기면 해야지, 시간이 나면 해야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좋아, 나도 해보자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실행에는 옮기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돈이나 시간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요,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부족하더라도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주문이라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에 주문을 보내면요, 그에 따른 능력이 주어집니다. 현재 자신의 능력을 기준으로 함부로 주문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주로 보내는 주문에 제한 따위는 없습니다. 과감히 주문을 보내고 활기차게 행동하면 됩니다. 내가 연봉 10억 원을 받는 것은 무리니까 1억 원 정도의 주문을 내자. 나는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게 서투르니까 사회자는 무리일 거야 라는 식으로 함부로 자신의 한계를 정하고 주문을 낮추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다고 해도 주문만 올바르게 보내면요, 그에 맞는 능력이 주어지고 활력이 끌어오르게 됩니다. 즉, 문제가 있으면요, 해결 방법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해서 곤란한 상황에 놓이면요, 그것을 게임에서의 사건이나 이벤트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반드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곤란할 때야말로 집중해야 합니다. 해결 방법도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요. 우주에는 문제와 해결 방법이 세트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움직여야 하는데요. 주문을 보낸 이후에 우주로부터 힌트가 내려오면 그 힌트를 활용해서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수많은 힌트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신데렐라도 성으로 달려가 유리 구두 한쪽을 가리키며 저도 신어볼게요 라고 신청했습니다. 단지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소원을 실현시키려면 행동해야 합니다. 잘할 것인지를 따지기보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금 자신의 작은 사고의 틀과 적응 경험을 통한 지식을 바탕으로 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식으로 말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할 거야.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면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뒤로 미루어서도 안 됩니다.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른 시점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우주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때가 실천을 해야 할 타이밍이라는 뜻입니다. 안심하고 모든 것을 우주에 맡기고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상황이라도 긍정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말에 호응하여 뇌의 움직임이 바뀌고요,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로 표현하고 마음속으로 자주 중얼거리는 말은 사령탑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말버릇에 의해 인생이 정해지고
인생이 바뀌는 구조가 존재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루할 때는 오히려 왠지 즐거워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즐거워질 수 있는 재료가 나타나고 마음이 고양되며 뇌가 행동하라는 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진심으로 즐거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일의 나에게 칭찬받을 행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일의 내가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오늘, 현재 이 순간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일의 내가 기뻐해 줄까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행동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내일이 되면 어제의 내가 잘한 덕분이야 라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반복이 우리의 주문을 실현시켜 줍니다. 최선을 다해 현재를 살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돈은 좋은 거야 라고 끊임없이 말해야 합니다. 말버릇을 바꿔도 돈에 대한 고민이 계속된다면요. 우리 자신이 돈은 지저분한 거야 라고 돈을 거부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최선을 다해 마음껏 돈을 벌도록 돈은 많이 벌수록 좋은 거야 라고 허가해야 합니다. 우선은 자신에게 돈을 소유하는 것으로 행복해지는가, 불행해지는가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또 내가 돈을 벌어 풍요로워져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져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은 좋은 거야를 말버릇으로 삼아서 돈을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해보고 싶지만 지금은 할 수 없는 일은 사실 한시라도 빨리 시작해야 할 일입니다. 시기가 빠른 것이 아니라요. 하지 않는 이유와 변명을 내세우며 지금까지 미루어 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준비는 주문을 하고 행동을 하면 그 순간 갖추어집니다.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갖추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준비입니다. 돈이 들어오길 원하면요. 사용처와 기한을 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돈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그것을 수용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얼마든지 수용해도 된다는 그런 허가를 자신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온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현실적으로 머릿속에 그리고 반드시 내가 그 돈을 준비해 줄게, 내가 벌게 해 줄게 라고 자신에게 약속해야 합니다. 우주로 보내는 주문은요, 공짜가 아닙니다. 결정한다는 각오와 행동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잠자고 일어나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려면요, 반드시 노력이라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1초 만에 운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인데요. 긍정적인 일, 좋아하는 일 등 즐거운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나는 운이 좋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웃으려면요. 먼저 웃어야 할 필요가 있듯이 행복해지고 싶다면요. 먼저 행복해 라고 말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상관없는데요. 행복의 증거를 발견하고 봐, 이래서 나는 행복하다니까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최고로 운이 좋은 사람이 됩니다. 우주는 우리의 에너지를 증폭하고 현실로 이루어 줍니다. 좋은 에너지를 갖추고 있는 사람은요, 점차 운의 기운이 올라가고 행복해집니다. 운명적인 사람은 있다라는 책입니다. 우에니시 아키라 지음, 김난주옹 김 해냄에서 나온 책입니다. 운명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을 운명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운명을 좋은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행운으로 가득한 인생을 보내기 위해서 또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운명을 바꾸어 놓을 만한 기회를 제공해 줄 사람을 알아차리고 재빨리 만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는 책입니다. 운명적인 사람을 구별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운명적인 사람의 6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느낌이 통한다입니다. 그 사람과는 어쩐지 파장이 잘 맞고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왠지 마음이 즐겁고요.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차분해지고 편안해집니다. 몇 시간이나 대화를 나누어도 전혀 실증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이 운명적인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생관이나 가치관, 장래 희망이 비슷합니다. 서로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이 비슷한지 아닌지, 즉 인생관과 가치관과 장래 희망이 비슷한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또 인생관이나 사고방식 같은 사고적인 면 외에도 감각도 상대방이 운명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됩니다. 또한 우연의 일치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고향도 같고 어렸을 적에 아주 가난하게 살았다. 우리 둘 다 어렸을 때는 허약 체질이어서 병원 신세만 졌다. 이메일을 보내려고 생각했는데 때마침 상대로부터 이메일이 왔다. 이처럼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대방과 처한 상황이 비슷하거나 좋아하는 것, 감동한 부분, 하고 싶은 일들이 일치한다면요, 파장이 맞다는 증거입니다. 그것도 하나나 둘이 아니라 언제나 일치한다면요, 그는 틀림없이 운명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또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관계인데요. 서로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은 말 그대로 상호 간의 관계를 뜻합니다. 이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 이 사람을 뒷받침해주고 싶다. 이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 즉, 상대를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을 서로 공유하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운이 열립니다. 상사가 바뀐 순간 갑자기 일을 열심히 하게 되었다. 상사의 별뜻 없는 한마디에 분발하게 되었다. 만약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요, 느낌은 맞는지, 인생관과 가치관은 비슷한지, 취미나 기호는 어떤지, 이타애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나름대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더 큰 행운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좋은 라이벌이 되기도 하는데요. 라이벌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나타나면요, 자기 향상을 위해 열렬히 환영해야 합니다. 라이벌을 환영하는 것은요, 다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빛나는 미래를 환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라는 바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아요. 난 운이 나빠요. 아무래도 행운의 여신이 날 버린 것 같아요. 뜻하는 바를 이루고 싶다면요. 운세를 호전시키고 싶다면요. 이런 마음의 체질부터 바꿔야 합니다. 아름다운 연애와 결혼을 원한다면요. 연애 체질로, 일에서 성공을 하고 싶다면요. 비즈니스 체질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요. 경제 체질로 바꿔야 합니다. 즉, 마음의 체질부터 바꿔야 합니다. 마음의 체질을 적극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아간다면요, 정신 수준도 덩달아 향상되고 그 파장에 호응하는 형태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거나 운세를 호전시키는 운명적인 사람이 눈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언제나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기쁨에 넘치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상대에게 기쁨을 주고 밝고 명랑한 마음으로 생활할수록 마음의 체질은 강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슬퍼하고 침울하고 다른 사람이 험담만 늘어놓는 등 어둡고 음울한 감정에 빠져 있으면요, 마음의 체질은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극적인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 앞을 향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은데요. 매사를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야 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고 사랑과 선의와 기쁨을 주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요, 목표를 향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정면으로 도전하고 위기와 역경도 기회로 바꾸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은요, 저절로 정신 수준이 향상되고 똑같은 수준의 파장이 맞는 인간, 즉, 운명적인 사람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힘까지 더하여 보다 발전적인 자기 실현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행동이 없는 곳에는요, 만남도 없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할 수 있어, 하는 거야 라고 아무리 여러 번 말해봐야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은 소용이 없습니다. 적극적인 행동이 동반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상황은 호전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요, 복권을 사려는 행위가 있었기에 복권에 당첨된 것이고, 여권 신청을 하지 않으면요, 해외여행을 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행동 없이는 어떤 성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 저렇게 되고 싶어 라는 바람과 목표가 있다면요, 그것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단 행동하다 보면요, 멋진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뜻하지 않은 정보를 입수할 수도 있고요, 자신을 이해해 주는 사람을 만날 가능성도 생기는 법입니다. 불운을 행운으로 바꾸는 발상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사를 낙관적이고 건설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낙천적인 마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낙천적인 발상이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사건을 선으로 해석하는 사고방식을 말하는데요. 자기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 준 일이라 하더라도 자기 형편에 맞게 좋게 해석하거나 이미 벌어진 일의 결과가 자기 인생에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골 식당이 휴업 중이다. 이것은요, 새로운 음식점을 개척할 기회다라고 생각하고요. 술을 마실 수 없다. 이것은요, 그 시간과 돈을 취미와 공부에 할애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운한 사태나 사건에 부딪히더라도 늘 낙천적인 발상을 하도록 유념하면 그 자체가 플러스 감정으로 마음에 각인되어 정말 행운이 뒤따르는 현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말투나 행동까지 변하여 그것이 마음의 체질을 강화하고 나아가서는 정신 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꽉 막힌 인생 또한 운수대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운한 현상이나 사건보다 더욱 심각한 상태, 즉, 위기와 역경을 만났을 때에도 낙천적인 발상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최악의 상태를 자기의 사정에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재난 속에 행복의 싹이 숨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요, 위기가 기회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만남의 기회는 뜻밖의 형태로 찾아오는데요. 만사 제쳐놓고 여행을 떠나고 싶어. 평소와는 다른 길로 걷고 싶어. 가끔은 친정에도 가봐야지. 갑자기 뭔가 배우고 싶어졌어. 느닷없이 중학교 동창이 만나고 싶어졌어. 라는 감정, 즉, 섬광 같은 느낌이 번뜩일 때는요, 잠재의식에서 보내는 메시지라 여기고 순순히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더구나 그 느낌이 무슨 일이 있어도란 강한 욕구를 동반한다면요, 주저하지 말고 따라야 합니다. 자신의 상념을 받아들인 잠재의식이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 신호를 통하여 그 목적에 맞는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때 운명적인 사람을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만나게 될까 하고 필요 이상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만남의 기회는요, 뜻밖의 형태로 찾아오기 때문에요.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끈이 서로를 끌어당긴 것처럼 운명적인 만남을 이루게 되는데요. 자신이 소원하는 바의 실현을 도와주고 필생의 사업에 반전을 가져다 줄 운명적인 사람과의 만남 역시 그렇습니다. 친구한테서 여행을 함께 가자는 권유를 받았다. 회사 동료한테서 연구회에 같이 가자는 말을 들었다. 상사로부터 새로운 영업망을 개척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다른 부서로 인사 발령이 났다. 이런 때에는 거부감을 갖지 말고 순순히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장소를 옮겨 환경이 변한다는 데에는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변할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의 비약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 즉 운명적인 사람과의 만남은요, 뜻하지 않은 때 뜻하지 않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때그때의 선택이나 결단 또는 성광 같은 느낌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어쩌나,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어쩌나,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등의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말고요. 잠재의식의 힘을 믿고 마음 편히 기다리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할 수 있다.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믿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만사를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자기 존재감을 높이며 사랑과 기쁨을 베풀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면요. 비록 앞이 캄캄할 정도로 난제가 산적해 있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자연히 자신이 꿈꾸고 그리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갈 것입니다. 요즘 뭘 해도 잘 안 풀리는 느낌이 드신다면요. 이 책을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